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더쌤입니다. 오늘은요, 미리 캔버스로 썸네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제가 예전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영상은요, 제가 아래쪽 하단에 설명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캔버스 사용하는 방법이나 오늘 알려드리는 썸네일 외에 다른 썸네일 만드는 방법도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썸네일 따라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썸네일이에요. 보통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뭐 글씨 써져 있고 뒤에 이미지 사진, 음식 사진과 그리고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인물 사진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을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썸네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따라 만드는 이유는요. 이 썸네일은 이런 식의 구조와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썸네일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 얼굴 사진, 그러니까 인물이 필요하다면 인물의 사진이 필요할 거고요. 요리 사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부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눕기 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사진 눕기 따는 거 배워보고 또 요리와 어울리는 이런 스티커, 내가 정해져 있는 주제와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서 배치하는 거, 그리고 글씨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사진과 요리 사진을 여러분들이 각각 준비해 주세요. 요리 외에 뭐 제품도 상관없겠죠? 자, 얼굴 사진 눕기 따기, 그러니까 인물이나 또는 사물, 동물도 가능한데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눕기를 따고 싶을 때에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할 겁니다. 눕기 따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인터넷에 눕기 따기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걸 바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사용 방법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리와 어울리는 스티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리 주제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있으면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어울리는 스티커는 요소에서 미리 캔버스 요소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글씨 그라데이션, 텍스트 부분에서 스타일이나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또는 텍스트에서 텍스트 부분의 글자 조정 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는 건데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썸네일 느낌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급하게 만든 거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글씨와 스티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물만 눕기 딴 모습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장난감이 되면은 장난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글씨 뒤에 배경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캔버스로 썸네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미리 캔버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간단하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빈 페이지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 크기, 그 썸네일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의 사이즈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배경 화면 사이즈를 찾는 건데요. 여기에서 유튜브 부분에서 썸네일로 딱 누르시면은 썸네일 크기로 이 화면 크기가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화면 사이즈까지 맞추셨다면 이제부터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썸네일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일단은 배경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배경 색상을 설정을 할 거고요. 화면을 딱 보셨을 때 위에 상단에서 메뉴들 중에 배경 색상, 이렇게 페인트 모양이 있거든요. 배경 색상을 눌러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단색 배경 있으시면 배경을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왼쪽 메뉴 중에서 배경이라고 보일 겁니다. 배경을 누르셔서 다양한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형도 있고요. 또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사진에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똑같이 제가 한번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제가 패턴을 하나 설정을 해서 배경을 찾았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테두리는 마지막에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게 마지막에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것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김치찌개 주제로 할 거니까 김치찌개와 인물 사진을 준비할 거고요. 자, 사진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눕기 따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눕기 따기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눕기 따기 프로그램이든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처음 딱 보이죠? 이걸 딱 클릭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리무브 비지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 무료로 배경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미지 업로드 부분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눕기 따고 싶은 사진이 있으시죠? 그 사진을 선택 후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눕기 딴 사진이 보입니다. 근데 뒤에 저는 이 불필요한 이 사진 부분을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편집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부르시면 브러쉬를 탁 누르면 자, 삭제 부분을 누른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뒤에 부분을 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이미지 다운로드 아래쪽에 다운로드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눕기 따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인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사과 사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과도 눕기 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진은 이런 사진인데 눕기 따기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사과만 눕기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눕기 따기로 해서 이미지 사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사진이나 요소들을 보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나 일러스트, 도형, 뭐 차트,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일단 눕기를 땄잖아요. 눕기 딴 사진을 내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눕기 따져 있는 사진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열기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눕기 따져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 이거 불러와야 되겠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 사진을 일단 자리를 잡고 줄게요. 제가 인물 사진을 눕기 따서 옆에 두었고요. 이제 이 음식 사진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든 장난감이든 아니면 뭐 내가 제품이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눕기를 따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배경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사진에서 김치찌개를 찾았어요. 왼쪽 메뉴 중에 사진에서 김치찌개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미 눕기 따져 있는 이미지 사진들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작된 이미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눕기 따게 된 이미지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를 탁 눌러서 이렇게 제품에 올라왔죠. 사진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진을 클릭을 해놓으면 이렇게 네모박스가 생기죠. 그럼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동하면 크기가 똑같이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왼쪽 마우스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크기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백종원님의 글씨 보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색깔이 좀 틀린 글씨 폰트를 이용했고요. 테두리하고 그림자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으로 와서 왼쪽 메뉴 중에서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기본적인 텍스트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해야지 라고 하시면 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글씨만 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스타일 부분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도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더보기를 보면 더 많이 있겠죠? 뭐 분노 폭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하면은 글씨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캔버스 사용법에서 보시면은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조합으로 갈 거고요. 조합 부분에서 그냥 제목 텍스트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기본형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기본형에서
위에서 보면 불맛 나는 대파 제육볶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추운 겨울 칼칼한 김치찌개인데 그라데이션의 색상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각각 글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자인을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추운 겨울 하나, 칼칼한 하나, 김치찌개 하나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을 입력하세요. 글씨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 배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추운 겨울이었죠? 추운 겨울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 왼쪽에서 원하시는 폰트 누르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종원님 폰트가 지금 티몬소리 폰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운 겨울 티몬으로 되었고요. 하얀색 글씨 색깔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글자 색상 하얀색으로 갔고요. 자, 하얀색 간 다음에 보면은 글씨들이 외곽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외곽선 넣고 그림자 효과도 넣었습니다. 내 그림자가 위로 들어가는데 글씨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잡으면 글씨가 알아서 확대가 되겠죠. 자, 그림자 모양 보시면 방향 부분 있어요. 방향을 조금 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 불투명도, 투명하게 또는 진하게가 되는데 저는 조금 100% 불투명도로 할 거고요. 거리, 그림자와 원래 폰트의 거리예요. 저는 거리 같은 경우는 그냥 10으로 하고 흐림은 진하게 할 거냐 아니면 연하게 할 거냐 저는 지금 딱 한 7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글씨 크기도 이 정도로 그냥 설정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글씨 크기는 마우스로 늘리고 들리고 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글씨 크기 사이즈 있죠? 여기에서 뭐 104로 이렇게 눌러서 104 크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폰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크기와 이 그림자와 테두리 효과를 그대로 나는 활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 글씨를 선택, 그러면 파란색으로 영역이 선택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럼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V, 그러면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추운 겨울 3개가 똑같은 테두리와 크기와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 했고 칼칼한 이 부분에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칼칼한이라고 쓸게요. 칼칼한이라고 썼는데 이 칼칼한 부분에 글씨 색상이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대파처럼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칼칼한 선택해서 왼쪽의 메뉴 중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선택,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죠.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바꿔보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하나 다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메인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뭐 빨간색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여기 위에 무지갯빛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더 다양한 색상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설정이 되죠. 방향 부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자, 그럼 칼칼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 이 부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김치찌개라고 써보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그라데이션 효과 넣어볼게요. 이거 역시 그라데이션을 글씨 선택한 다음에 왼쪽 메뉴 그라데이션 누르고 노란색 계열 들어간 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눌러보시면서 색상을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빨간색 선, 점선들이 보이면서 위치를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 크기도 다 똑같이 104로 맞춰진 상태고요. 자, 추운 겨울 칼칼한 김치찌개 만들어졌죠. 자, 그럼 글씨까지 됐어요. 이미지도 느끼따기 해서 인물 사진과 음식 사진 넣고요. 인물이 난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물을 딱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한쪽만 내가 원하는 이쪽, 왼쪽, 오른쪽 부분만 늘어나는 거고요. 컨트롤 누르고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하시면 다 내 꼭지죠. 좌우 상하로 다 똑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컨트롤 누른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좀 늘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또 섬세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김치찌개 크기 사진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김치찌개와 아이에서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겹쳐요. 근데 나는 아이의 모습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이의 사진을 클릭하고 왼쪽 메뉴 중에서 순서라고 있어요. 보여지는 순서, 겹쳤을 때 그 순서를 누르면 맨 앞으로 누르면 아이가 김치찌개보다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하면은. 그리고 글씨보다 더 위로 올라갔죠.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딱 클릭하세요. 그럼 글씨가 인물 사진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글씨가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순서 들어가서 하셔도 상관없고, 또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맨 앞으로 보내기라고 하시면 맨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했잖아요. 김치찌개에서 이런 거, 이미지, 요소들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요소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서 김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 부분을 가셔서 이런 이미지 사진 같은 걸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김치 가서 저는 이 배추 사진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 배추 사진을 크기를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시킨 다음에, 자, 배추 사진이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글씨가 가려졌잖아요. 그럼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은 글씨 뒤로 일러스트가 딱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넣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일러스트로 가보면 김치니까 이번에는 찌개를 제가 한번 해서 여기에 김치찌개 이런 사진들 있죠? 이런 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 뒤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를 배치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요소들, 일러스트를 잘 활용해서 이미지를 꾸미시면 되는 거고, 자, 텍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텍스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하나로 똑같은 사이즈와 그림자 효과 뭐 이런 걸 적용하실 거라면 글씨를 먼저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은 쌍둥이들을 만든 다음에 각각 그라데이션 효과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내가 배치가 다 끝났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테두리를 넣어야 되겠죠? 테두리를 어떻게 넣느냐? 왼쪽 메뉴 중에서 우리 요소 부분에서요, 사각형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도형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도형 부분으로 가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도형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테두리를 하고 싶은 도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선택. 근데 선택했을 때 이렇게 안에가 하얀색 배경이 있죠. 그러면 이 하얀색 배경으로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셔야 돼요. 이게 투명한지 아닌지는. 자, 하나 이게 선택을 제가 하니까 안에가 투명하죠.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쭉 늘리세요. 쭉 눌러서 테두리 라인에 맞게끔. 자, 이렇게 누르시면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자, 테두리가 만들어졌으면 이 테두리의 색상도 왼쪽에 보시면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을 할 수도 있고, 뭐 초록색을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딱 두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백종원님 채널 느낌으로 이렇게 눕기 따기를 활용하고 글씨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준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알려드린 이 사이트 꼭 즐겨찾기 해놓으셔서 무료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들, 또 글씨 색상들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썸네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썸네일도 만들고 싶다 하시는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연구해서 한번 썸네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